17년도 작년도에는 솔직히 약간은 이제 불리시였죠. 좋았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 실력도 있었겠지만 운이 좋아서 59.9% 그래서 1억 5,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때 중간에 딱 좀 전이죠. 한 이맘때쯤보다 좀 전인 한 6월 7월 때 빼가지고 이 집을 여기를 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이런 게 없었고요. 그냥 허벌판 아니었지만 이때는 완전 그 재개발 상태여가지고 그때는 저거 왜 사냐 5박사. 자, 그래서 3년도 3년이지만 이때 제가 순간순간 깨달았던 그런 노하우들 혹은 저희 느낌들, 필링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잘 남겨놔야 되는데 그런 기록 저장 차원에서도 여기서 제가 정리해서 유튜브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음은 뭐였냐? 3개년 동안 번 금액을 넷으로 계산해 보니까 세금 다 내고 한 2억 7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7천만 원 정도. 자, 이러면서 제가 또 얻은 게 뭐냐? 얻은 이 자본시장에 대한 느낌이 뭐냐? 첫 번째 1번입니다. 자, 1번 이런 거 해야 되죠. 1번. 자, 단기적으로는 바보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단기적으로는 저 새끼 찐따야 그냥. 완전 단기적으로 바보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시그널이 좀 좋은 거라고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S-오일 같은 경우에 지금 우선주 투자할 때 야 S-오일 그거 뭐 아람코가 제대로 배당할 것 같아? 안 해. 이익이 치고 올라올 것 같아? 안 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특히 야 모바일로 이제 리니지 뭐 옛날 한물간 게임 누가 해? 그럼 우리 아들이에요. 그 비관론을 이렇게 리플로 적어주시는 분들은 저는 아주 환영합니다. 오히려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더 무서운 거야.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너무 조용한 상태가 더 안 좋은 시그널이라는 게 저는 경험적으로 좀 체득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반론을 좋아합니다. 반론을. 네거티브를 아주 좋아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회사 이익은 꾸준한데 이게 일시적으로 한 쿼터, 한 분기 정도 삐끗할 때가 와요. 한 분기 정도 할 때가 와요. 근데 이때 실망 매물이 막 나온다고. 대부분이 실망 매물이 막 나와.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춤할 때는 이걸 잘 봐야 돼요. 일시적으로 정말 이게 비즈니스가 망가진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 건지. 뭐 티웨이 홀딩스 투자할 때 일본 지진 한번 났었거든요. 지진 나니까 일본선 망가지고 일본선 망가지고 그때 항공기 막 리셋을 도입하니까 승무원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비용 처리 엄청 하고 이익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막 던지죠. 하지만 일본 지진은 뭐 매번 있었던 거고 또 회복해서 사람들이 야 6개월만 지나봐라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 다닐걸? 그런 생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반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시적으로 주춤할 때 면밀히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 이게 대주주나 경영진이 지분을 매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든 말아가지고 막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거 뭐 우려를 표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를 막 팔 때 그때 잘 따져보셔야 돼요. NC소프트가 그랬고 최근 제가 투자를 결심한 것 중에 하나인 해마로 푸드서비스. 이 정현식 회장이 무려 70%를 갖고 있었어요. 70%를 이 회사의 해마로 푸드 맘스터치 70%를 갖고 있었는데 주식 상장하면서 이 대출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거 상환하려고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이 해마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흔드는 것인가, 이 브랜드를 흔드는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 경영진들 던질 때 그 우려로 휩싸여서 막 주가 하락할 때 그거를 잘 봐야 된다. 기회가 있다. 잘 보면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깨달음인데 이게 제 느낌인데 이 경기순환주랑 소비재는 다르다. 당연한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이 강한 거예요. 경기순환주, 사이클링 주식이랑 소비재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뭐냐? 차라고 해서 똑같겠지만 운전 방식이 조금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자, 트럭과 SUV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오토고 이거는 뭐 수동이다, 이 정도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경기순환주 투자할 때 특히 조심하고 공부를 더 하자. 그리고 턴어라운드, 적자 가다가 흑자로 전환하겠지, 이런 기업들을 오히려 선택할 때 더 공부해야 돼요. 근데
일부 몇몇 사람들은 막 이게 큰 돈이 되니까 막 뭐 강의하려고 하고, 그죠? 이거 어렵습니다. 상당히 턴어라운드 투자 잡기가 쉽지 않아요. 돈 잘 벌고 있는 기업들 많은데 왜 굳이 그 난전을 해야 됩니까? 물론 잘 고른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경기순환주와 소비재는 다르다라는 깨달음과 더불어서 미국과 한국은 다른 시장이다 이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그래서 저도 대응, 투자, 매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음이라면 깨달음이고, 제가 이렇게 나는 전설이다 영화 보셨죠? 윌 스미스처럼 이렇게 저장해 놓으려고 이렇게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 투자 논리 개발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본! 네. 그냥 저에게 비트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프리스타일로 어떤 기업을 골라야 되는가 한번 제가 해서 막 가사를 써봤어요. 프리스타일 원래 가사 쓰면 안 되지만 여기 나오기 직전에 가사를 써봤습니다. 자, 우선은 프라이스, 가격이 적정해야 돼요. 가격이 적정해야 돼요. 저 이전 영상에서 한국 평균 PER이랑 프리미엄을 줘야 될지 디스카운트를 해야 될지 요거를 판단하시라는 것과 동종사의 펄을 비교해라. 삼성화재, 현대해상, NC, 넷마블 요거를 비교하는 것처럼 동종사를 비교해라가 있는데, 이런 프라이스 적정한 거를 잘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약간 더 팁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고 모르시는 건데, 자, 과거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남은 올해의 이익과 내년도 이익이에요. 내년도 이익.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과거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현재 그리고 내년도에 벌어들일 이 이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현재의 PER이 낮아질 기업을 골라야 돼요. 왜? 이익이 치고 올라와서. 시가총액은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시가총액 그대로인데 이익이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 PER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이익이 치고 올라가니까 이런 기업을 골라야 돼요. 시가총액이 그대로라고 가정했을 때 이익이 쳐줄 기업을 골라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느냐는 그 회사가 영업이익률, 마진은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올라야 되죠? 영업이익률이 똑같아. 순이익률이 똑같으면 결국 돈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상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매출액, 세일즈가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뛰어오를 회사를 봐야 되는데, 이러려면 조금 쉬운 게, 제가 봤을 때 항공주는 데이터가 나와요. 항공동양에서 나오니까 항공주 아니면 게임, 일매출이잖아요. 게임주 혹은 이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엔터처럼 지금 반응이 좋아, 신곡이 반응이 좋아. 그러면은 이게 유튜브 조회만 돼가지고 향후에 이 그룹이 나중에 해외 투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 조회수 쌓여서 나중에 이런 노래가 유튜브랑 똑같아요. 쌓이면은 나중에 해외 투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매출이 잡히는 거잖아요. 엔터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리 매출이 튀어오를 기업을 조금 픽업할 수 있으면 좀 좋다. 그래서 매출이 튀어오르면서 현재의 PER이 낮아질 기업, 그거를 잘 선점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가장 간단한 게 그거였죠. NC소프트였죠. NC소프트 리니지 M 나와서 일매출